2025년 8월 27일이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역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외국인이 5천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2천억 넘게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쪽은 매도폭이 일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폭이 일단은 줄었다라는 걸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3220부터 3230포인트는 단기적인 저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저항에 부딪히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잘 버티는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의 저항 부근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급 상황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803포인트를 돌파를 해야지만 코스닥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IT를 포함을 한 업종을 확인을 해보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원팀으로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숏리스트에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독일과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 맞붙었는데 일본이 예전에 호주에 잠수함을 수주를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 한국이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일본 쪽을 택했어요. 근데 호주에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평불만. 왜? 일본 사람들의 체형에 맞춰서 이거를 만들었던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작아서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이 만약에 캐나다에 수주를 들어갔다가 탈락하면 와 우리 잠수함 못 살아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독일과 한국이 지금 두 곳이 선정이 됐는데 이게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조금 더 우위를 보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선정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디가 한국이 된다라고 하면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STX 엔진이 디젤 엔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는 삼성 SDI와 GS,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축전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거는 두 개 다 상장사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료전지에서는 범한 퓨얼셀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의 티센 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와 함께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과 원팀 입찰이 두 곳이 지금 숏리스트에 선정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디자인으로 원팀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만들 수가 있죠. 참고로 독일의 경우는요 2035년까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지금 그 안에 만드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거를 다 해낼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조선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IT 쪽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죠. 아마 관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재가 해소가 돼야지만 SK 하이닉스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약세가 이어졌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으로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노텍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래서 뉴스 체크 한번 해보게 되면 아무것도 뉴스가 나오지 않고 LG노텍이 상승하는 이유를 그냥 재추정을 해보게 되면 9월 9일에요. 아이폰 17이 출시가 되죠. 그에 따라서 LG 이노텍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기 LS CNS가 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IT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쪽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 종목들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 비철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홀딩스의 경우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한 번 더 조정을 받게 되면 28만 7천 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상승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원전 관련된 회사 오클로가 최근에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긍정적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외에는 이슈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 전력설비와 함께 철강주에 대한 관세 악재가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건설기계도 역시 철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악재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다.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건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풍산을 포함을 해서 방산주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러시아 종전이 끝나지 않은 거죠. 이 때문에 약세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항공 해운 쪽을 보게 되면 요거는 기대감은 있다. 일단 휴가는 마무리, 그리고 추석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후 이슈 때문에 한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있죠.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건 아무 이유 없기 때문에 이게 변수일 수는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해운 쪽으로 해운 운송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는 그냥 물음표. 실적은 안 좋아진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게 되면 현대기아차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을 하게 되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러시아에 공장을 두고 온 걸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대차 실적을 보게 되면은요, 분기 실적을 보고 있는데 1분기부터 실적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아차를 확인해 보시더라도 기아차가 2025년 1분기 실적이 좋았다가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KG모빌리티는 없고요.
현대모비스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부품은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부품주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한원 시스템 확인해 보시게 되면 한원 시스템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 위아도 실적은 3분기에 큰 폭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자동차주에서는 부품주 위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특히 HL만도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전에 89,000원 했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 실적이 좋아지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연간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이기 때문에 HL만도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다라고 하면 HL만도가 제일 저는 좋아 보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잠수함에 대한 이슈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고요. 화학주에서는 삼성 SDI가 잠수함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2차전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조조정 이슈가 있는 일반 화학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일반 화학도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릴게요. KCC는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그 외에도 건설이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SKC는 일반 화학이긴 하지만 모멘텀은 유리기판인 거고요. 효상 첨단 소재의 경우는 이거는 뭐 스판텍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스판덱스. 그래서 일반 화학도 조금은 구분을 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 쪽부터 안 좋았던 얘기가 나왔던 신재생에너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주사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CJ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CJ는 음식료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음식료는 당연히 오늘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9월 달부터 턴어라운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권과 보험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원전 이슈 때문에 저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삼성 E&A인데요.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네요.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커지는 사업이고 대비하는 EPC 얘기를 하고 있는데 EPC는 공장 같은 걸 EPC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리포트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오늘 일부 상승을 하는 거고 유틸리티도 역시 동일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금은 우리 소비 쿠폰 남아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 썼다고 봐요. 그에 대한 뭐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물론 3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엔 이 소비 쿠폰에 대한 이슈 때문에 단기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식료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김밥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주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 게임엔터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 미코가 17%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코는 참고로 수소차 관련주, 연료전지 관련주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라고 이슈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건 뭐였냐면 오늘 범한 퓨얼셀을 포함을 해서 수소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잠수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코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덕산네오룩스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2차전지도 오늘은 좀 좋지는 않네요.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엔터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고 그나마 펄어비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플레이온과 붉은 사막 패키지 글로벌 유통 사업을 체결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의 경우는 메리츠 증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했던 로봇 관련주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노란 봉투법이 시행이 된 상황이고 중대 재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눌리벼도 저는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 일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잠수함에 대한 이슈 때문에 범한 퓨얼셀이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글로벌 텍스 프리가 오늘 기관 엄청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네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인텍 플러스가 9%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인텍 플러스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JNTC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유리기판 관련주죠. 그 다음에 제우스는 로봇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오늘 세비캠, 신흥 SEC, EV 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죠. 시장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릭스가 5%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스마트폰 갤럭시에 대한 이슈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조선 기자재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혼자서 찾아봤는데 제가 이거를 다 10시 시황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엠플러스부터 시작을 해서 테크윈까지, 그 다음에 카페24를 포함한 종목들. 지금은 캠트로닉스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딱히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종목이 눈에 띌지. 아이패밀리스 씨는 아니고요. 화승인드는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없어요? 없습니다. 빠르게 관심 종목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아마 내일쯤 상승을 하게 되면 에로티 베큐미 관심 종목으로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항이 형성이 됐던 가격이 12,000원 전후인데 아직까지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수급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눈에 띄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고 이렇네요. 이렇습니다. 종목이 없어요. 지금 종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시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